자, 대한민국 1등 대출 레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또 영상 촬영을 하게 됐어요. 벌써 1년? 오, 벌써 1년. 와. 근데 네. 그동안에 또 부동산 시장도 막 굉장히 들쑥날쑥했었고 대출 상황도 막 온탕냉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 대출 될까요? 나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요. 2024년 마무리 그리고 내년 대출 상황 한번 점검을 봐주세요. 네. 첫 번째가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해요. 오. 왜냐하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아요. 정부는 아무것도 규제를 안 해. 네, 그냥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출을 이제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했을 때 너무 아시잖아요. 맞아.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를 맞아. 정부에서 정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안 되는 없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네. 어려운 거지? 그렇죠. 애매한 것 같아. 근데 은행에 가면 다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규제 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했고 1주택자는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1주택자는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1주택자여도 은행에 따라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완전 룰이 없구나.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하나은행 가면 되는데 신한은행 가면 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좀 이상한 현상이. 그러니까 자꾸 안 된다는데요? 이런 얘기를 막 너무 자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맞아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선생님 안 된대요. 그래서 그죠. 누가요? 그러니까 은행 갔더니 안 된대요. 설마요? 그 은행만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고객이 그걸 알겠냐고요. 그쵸? 네. 어떻게 그 고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도 이제 네.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예상 문제가 딱 있어서 그것만 하면 됐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상 문제 밖의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네. 그게 막상 내 문제가 되고 그쵸. 나 무주택자인데 대출이 왜 예상만큼 안 나오지? 왜 이게 안 나오지? 전세자금, 퇴거자금 나와야 된다고 알고 그쵸. 있는데 안 나오지? 맞아요. 어. 근데 더 문제는 그 문제가 자꾸 바뀌어. 이게 아. 개정이 되는 거예요, 개정이. 오. 그러니까 답안이 자꾸 바뀌니까 더 어려울 수 있을 그럼 것 어제는 같아요. 답이었는데 오늘은 답이 아니고 그렇죠. 어제는 A가 답이었는데 오늘은 B가 답이고 맞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실 대출 받을 분들은 거의 11월, 12월은 대출을 거의 신청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알아본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받을 생각이 없었어. 예를 들면 세입자를 내보낼 생각이 없고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갑자기 필요하다. 그럴 수 있지. 이런 분들, 갑자기 문제가 생긴 분들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어떤 분이 하시냐면 갑자기 또 금매가 나왔네. 잡아야 돼. 그렇죠. 네. 근데 잔금일이 12월이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금매를 내놨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팔아야 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올해 집을 많이 사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좀 올라가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좀 아깝잖아.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좀 기다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집을 먼저 사고 그리고 내 집은 좀 나중에 팔려고 했던 거죠. 잠깐 잡아놓고. 그렇죠. 이때 또 사는 게 또 막 올랄까 막 그러니까 먼저 이제 샀단 말이에요. 근데 내 집이 안 팔리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근데 팔아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나온 금매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집은 사실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내 집 마련이 꿈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디딤돌 대출까지도 막 손댄다 만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집을 어떻게 마련해요? 이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그 기금 대출, 그러니까 정책 자금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디딤돌 대출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 대출을 막는다. 그런 뉴스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죽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잤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럴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싶었던 건가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정책자금 대출이 그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각보다 좀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네,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엄청 판매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뭐 대출을 줄인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대출을 장려하는 게 아니냐 그런 문매를 좀 맞았어요. 약간 언밸런스가 나긴 했어요. 그렇죠. 오. 네,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도 디딤돌 대출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툭 던졌는데 이제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니에요. 그런 그 없었던 걸로 할게요. 뭐 요새 분위기. 조금 재밌어. 막 네. 뭐가 나 이거 할까봐 그러면 다들 싫어 그러면 미안해 없던 걸로 할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 네. 이런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정부에서 아예 정책 발표를 하지 않고 그냥 은행한테 자율적으로 말이 좋아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죠. 그냥 알아서 줄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은행에서는 알아서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줄이는 게 이게 웬만해서는 줄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확 줄이려고 뭐 거의 안 되는 그런 제도들을 자꾸 이제 은행이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금리예요. 대출 금리. 아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린 거 아시죠? 네. 미국도 그러면- 내리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또 내릴 거잖아요. 네. 미국에서 내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의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안 해준다 그러니까 올려서라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럼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잖아. 네, 그게. 맞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렸는데도 오잖아요. 오. 그거 다 안 왔으면 좋겠어. 또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려. 누가 무슨 금리 올리기 경쟁하듯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딱히 규제는 하지 않지만 은행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조금 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출 중요한 제한 것만. 상황이 이제 제일 첫 번째. MCI, MCG를 사용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은행이. 그러면 대부분? 네,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전 은행이죠. SC제일은행을 제외하고는 전 은행이 MCG, MCI를 중단을 했으니까. 그럼 다 방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MCI, MCG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이 MCI, MCG가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MCI를 못 쓰면 방공제 금액이 5,500만 원이에요. 맞아. 네, 그럼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 내 대출 한도가 원래 3억짜리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3, 7이 21, 2억 1,000이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5,500만 원이 훅 빠지는 거죠. 어떡해. 그러면 자금 계획이 틀어지니까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되는 은행이 있고 또 안 되는 은행이 있으니까 되는 은행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그 해당 은행이 또 다른 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C제일은행은 뭐 이런 부분이 또 안 돼. 뭐 하나은행은 또 이런 게 안 돼.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교집합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맞춰줄 은행에 갔더니 저희 이제 총량 규제로 인해서 나갈 돈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대출 기간이 30년으로 줄었어요. 40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간이 짧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DSR은 아시잖아요. 많이 네. 들어봤으니까. 네. DSR이라는 DSR도 거는 다음 영상에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DSR은 만기가 길수록 유리하거든요. 맞아요. 40년일 때 훨씬 더 유리한데 지금 만기를 30년으로 줄이게 되면 대출 금액이 줄어요. 그렇죠. 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또 낮아져. 한도가 또 줄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 8월에 만기 40년에 그 금리를 적용했었던 분이 지금 만약에 만기 30년에 지금의 금리를 적용을 하면 대출 한도가 거의 1억 정도 차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네, DSR만 따진다고 하면. 일단 MCI를 못 쓰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데 근데 MCI를 쓸 수 있는 은행이 지금 있긴 있는 거죠? 있어요. 네. 네.
제1은행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금융권에서도 좀 가능하세요. 어, 네. 그리고 또 우리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이제 매매 사업자, 단기 매매 사업자나 네. 또 신탁으로 또 많이 하시고요. 네. 이런 것들은 원래 방배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신탁 같은 경우 이제 방공제 없이 네. 다 해주면서 신탁으로 등기를 하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말씀하신 경우는 어차피 뭐 방배기 했던 거니까 크게 달라진 거는 없죠. 그러면 네. 이제 사실 투자자도 그렇지만 네. 진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한테 치명적이겠어요. 한도가 안 나오면 내 집 마련 못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계획을 조금 세우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그 올해 그 집을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잔금은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아. 네, 대출 심사도 받고 그래서 기표라고 해서 이제 잔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우리 경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낙찰 받으면 다음 달에 잔금해야 맞아, 한 달, 되거든요. 한 달, 네, 한 달 네. 반 걸리니까. 네. 네, 근데 아직까지 그 사업자 대출은 가능하시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안타까운 거지. 예를 들면 경매라고 해서 다 사업자 대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집 주택담보 마련. 대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나는 최저 금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지금까지 경매로 내 집 마련해서 저 입주할 거예요. 그 집에 살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많아요. 근데,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싹 다 안 되는 거지, MCI가. MC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한도를 줄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출 기간도 줄어들어야 되고. 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경매뿐만 아니라 매매 뭐 여러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약간 대출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거래도 조금 주춤하다는. 예, 근데 그런. 저는 이런 타이밍이라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지금 네. 경매 낙찰가가 낮아졌어요. 이 대출 이슈가 나고 나서부터 이제 법원에 오시는 분들의 경쟁도 떨어지고 낙찰가도 낮아지고 네. 그래서 원래 한동안 서울 아파트 70%대 낙찰이 없었거든요. 어제 70%대로 낙찰 받으실 거예요. 좋네요. 어저께 연락 왔잖아. 진짜 네. 싸게 받았어요.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좋은 낙찰을 음.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기억나시죠? 그 둔촌주공 분양했을 때 올림픽파크 포레온 중도금 대출이 되냐 안 되냐 그때 9억인데 그래서 12억으로 상향하고 그리고 잔금 대출도 되냐 안 되냐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 결국 다 되잖아. 지금 얼마로 올랐어요? 그때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 많았어요. 어떡하면 좋아. 네, 그리고 그때 분양 신청하신 분들 많이 당첨되셨어요. 맞아요. 아니 네. 왜냐면 너무 안 좋은 이슈가 많았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쟁률이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누가 하냐 막 이런 소리까지 했었다니까. 맞아요. 근데 둔촌주공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하신 분들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잖아요. 경매도 지금 받아놓으면 나중에 웃을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 항상 그랬거든요. 네. 작년 23년도 겨울 되게 안 좋았어요. 겨울에 항상 안 그래서 되게 좋은 낙찰이 많았어. 아. 근데 그때도 아마 레오님한테 대출 받았을 거예요. 우리 멤버 중에 작년 이맘때도 아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낙찰을 받았어. 올 초만 해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얼만데요? 지금 7억.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4억 5천에 낙찰 받았을 때도 싸게 사기는 했어요. 네. 한 5억 정도 하는 물건, 5억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7억이에요. 어머, 너무 성공하셨다. 그쵸? 네. 근데 그때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막 오르는 타이밍에는 많은 분들이 달려들어서 그쵸. 높은 낙찰가를 받을 수 그쵸. 없고. 낙찰도 더 고가 낙찰되고. 그쵸. 할 근데 텐데. 지금 겨울은 이런 대출 이슈가 저는 사실 입찰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대출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지레 겁먹어서. 그쵸. 네, 입찰을 안 하실 필요는 없죠. 안 되는 건 네. 아니고 조금 까다롭고 조금 더 많이 물어봐야 되고 조금 더 많이 거절 당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대출이
또 가능하고. 되긴 된다. 그럼요. 금리 조금 높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전 은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찾아서 하면 또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또 지금 뭐 말씀하신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어요. 오히려 기회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네. 아까 뭐 MCI니, DSR이니 이런 얘기 또 막 했잖아요. 우리 멤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거 조금 정리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